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6세 부부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남편 42만원, 저 28만원, 합해서 7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받고 큰 기대 속에 신청했었는데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금융재산은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려고 보통예금 3천만원, 정기예금 5천만원, 그리고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센터 담당자는 잘 모른다고 해서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더니 대충 설명해 주기는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기초연금 신청하면 금융재산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베르토 쌤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많으시고 예금, 적금, 개인연금, 주식 등 참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 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금융재산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과 조사 범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이란 첫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둘째,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하셔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반영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기준 그 첫 번째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말이 정말 어렵죠. 두 번째는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세 번째,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는 연금저축인데요.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다음 보험증권은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금융재산은 처음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하나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하나요? 네, 금융재산의 조사 주기 및 기준일을 말씀드리면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를 나눠서 연 2회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2번 금융재산 변동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청약통장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간 계약금, 중도금 등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청약통장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은 금융재산일 것 같지만 청약통장의 잔액이나 분양계약금, 중도금의 합계만큼을 일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집,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합해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주나요? 네,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집이나 부동산을 장만하실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이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해 줍니다. 단, 전세 보증금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 시가 표준액 1억 원인 아파트를 전세 1억 원에 임대했다면 보증금 1억 원 전부를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가 표준액 1억 원의 50%인 5천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과 일반 재산에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와 같은 것이 있던데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나요? 네, 크진 않지만 금융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존재합니다.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근로소득, 일반재산에 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합니다. 네, 오늘 알베르토 쌤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속상해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금융재산을 잘 정리해서 다시 신청해 봐야겠어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 이하면 누구라도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잘 배분해서 연금 기준액 이하로 유지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나만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알베르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